지구과학 1 8강 절대연령 개념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의 7강과 8강에서는 지층의 나이를 다룹니다. 지층의 나이는 크게 두 가지 컨셉, 이 상대연령과 절대연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상대연령은 어떤 지층의 나이가 더 많고 적은지 나이를 비교하는 개념, 절대연령은 구체적으로 지층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번 7강에서는 상대연령을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 지사학 법칙과 지층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8강에서는 절대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탄소 원자 한 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는 양성자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양성자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성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탄소는 이 중성자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 원자의 질량수가 몇이라고 표현하게 되나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쳐서 탄소 원자는 질량수 12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탄소는 질량수 12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아주 드물게 이러한 탄소도 존재합니다. 어떤 탄소냐면 똑같이 양성자 수는 6개지만 중성자 수는 8개로 구성된 탄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는 질량수가 몇이 되나요? 양성자, 중성자 수를 합쳐서 질량수 14의 탄소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탄소는 질량수 12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자연계에는 분명히 질량수 14의 탄소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이처럼 원소들 간의 양성자 수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의 대상으로 우리는 이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동위원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러한 동위원소들 중 일부는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질량수 14의 탄소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렇게 불안정한 동위원소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원소의 형태로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4의 탄소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안정한 형태인 질량수 14의 질소로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한다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붕괴 과정에서 방사선이라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정의는 동위원소들 중에서도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하는 원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에 대해서도 꼭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에서 붕괴 전 원소를 우리는 모원소, 붕괴 후의 원소를 따로 자원소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우리는 모원소, 자원소와 관련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중에서도 반감기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감기는 말 그대로 모원소의 양이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시간에 따른 모원소의 양을 표현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최초에 어떤 모원소가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원소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존재하던 모원소들이 하나둘씩 붕괴를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이때 언젠간 처음 양의 절반, 50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이 t가 바로 반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양 100개에서 언젠간 50개를 지나 25개가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이 모원소의 양이 25개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0개에서 25개로 마찬가지로 절반에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0개에서 25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의 2배인 2t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개에서 12.5개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역시 25개에서 12.5개로 줄어들 때까지 반감기 t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0개에서 12.5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3t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의 개념이 되겠으며 이 반감기를 넘어서
처음량의 4분의 1, 처음량의 8분의 1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이 반감기를 응용하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데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종류마다 반감기는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질량수 14의 탄소는 질량수 14의 질소로 붕괴하는데 이때 탄소의 반감기는 약 5730년 정도가 걸립니다. 즉 탄소 10개가 있으면 탄소가 언젠가 5개가 될 텐데 그 5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730년이란 거죠. 이와는 다르게 질량수 238의 우라늄은 질량수 206의 납으로 붕괴하는데 이런 우라늄의 반감기는 약 45억 년이 됩니다. 또 우라늄과는 다르게 질량수 40의 칼륨은 질량수 40의 아르곤이 되는데 이런 칼륨의 반감기는 약 13억 년이 됩니다. 이렇게 방사성 동위 원소들마다 반감기는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감기는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원소가 붕괴하는 속도, 반감기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외부의 온도, 압력, 밀도 혹은 방사성 원소의 양이 많든 적든 어떤 원소의 반감기는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배우는 이유는 지층의 절대 연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지층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막 만들어진 어떤 지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지층은 방금 만들어지면서 내부에 질량수 14의 탄소가 16개, 질량수 14의 질소는 0개가 포함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의 나이는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0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층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질량수 14의 탄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질량수 14의 질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질량수 14의 탄소는 8개로 줄어들었다면 질량수 14의 질소는 몇 개가 생겼을까요? 탄소가 줄어든 만큼 질소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질소는 8개가 생겨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이 된 것인데 이 지층의 나이는 몇 살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탄소의 반감기인 5730년만큼의 시간이 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나서 탄소의 양이 다음과 같이 8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질소의 양은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됐을까요? 네, 탄소가 줄어든 만큼 질소가 생기게 되니까 질소의 양은 최종적으로 12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층의 나이는 몇 살로 추정할 수 있나요? 기존의 탄소가 8개에서 4개가 될 때까지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지층의 나이는 5730 곱하기 2만큼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나서 탄소의 양이 다음과 같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질소의 양은 최종적으로 14개가 됐을 것이며 해당 지층의 나이는 반감기를 한 번 더 거친 상황이기에 5730 곱하기 3만큼의 나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반감기의 성질을 통해서 지층의 나이를 자연스럽게 계산하였습니다. 탄소의 반감기는 5730년이죠. 이를 통해서 지층에서 탄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마다 5730년만큼의 시간을 더했는데요. 이를 공식화시키면 최종적으로 어떤 지층의 나이는 해당 원소의 반감기에다가 반감기를 지난 횟수를 곱하면 이 지층의 나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층에서 탄소가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들면 지층의 나이는 5730 곱하기 1, 여기서 한 번 더 절반으로 줄어들면 지층의 나이가 5730 곱하기 2, 여기서 한 번 더 절반으로 줄어들면 지층의 나이가 5730 곱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문제들은 이처럼 지층의 나이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지층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두 개의 값, 어떤 원소의 반감기와 그 원소가 반감기를 지난 횟수만이 필요하게 되며 단순히 이 두 개를 곱하기만 한다면 지층의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반감기를 몇 번 지났는지 추론하기 어렵도록 이 횟수를 꼬아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개수비, 모원소의 퍼센트지, 전체분의 모원소의 양이라는 물리량들을 통해서 반감기를 지난 횟수를 추론하게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물리량들이 반감기를 지남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원소 대 자원소의 개수비입니다. 자,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모원소 대 자원소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되나요? 네, 모원소 8개, 자원소 8개로 1대 1이 될 것입니다. 자, 반감기를 두 번 지나면 모원소 4개, 자원소 12개로 개수비가 1대 3이 되며 반감기를 3번 지나면 개수비가 1대 7로 변하게 됩니다. 즉 어떤 지층에 모원소 대 자원소의 개수비가 만약 1대 3이라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 지층은 반감기를 두 번 지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개수비가 1대 7이면 반감기를 3번 지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원소의 퍼센트지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모원소의 남은 양이 50%가 될 것이고 두 번 지나면 25%, 세 번 지나면 12.5%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모원소의 남은 양을 통해서 반감기를 지난 횟수를 추론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체분의 모원소 확인하겠습니다.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전체 원소 16개 중에 모원소가 8개 들어있는 것이므로 전체분의 모원소는 2분의 1. 두 번 지나면 전체 원소 16개 중에 모원소가 4개 있으므로 4분의 1. 세 번 지나면 전체 원소 16개 중에 모원소가 2개 있으므로 8분의 1이 됩니다. 이 역시 해당 물리량이 몇인지를 통해서 반감기를 몇 번 지났는지 추론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어떤 지층에서 반감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남에 따라 모원소 대 자원소의 개수비, 이 모원소의 퍼센트지, 전체분의 모원소라는 값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값들의 변화가 반감기를 지난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값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어떤 지층의 절대 연령을 계산하는데 이용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눈치를 챈 학생들도 있겠지만 결국 2분의 1이라는 숫자 노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원소 대 자원소의 개수비 변화가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1대 1이 되죠.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2의 1승이 되고 반감기를 두 번 지났을 때는 1대 3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더하면 2의 제곱이 되고 반감기를 세 번 지났을 때는 1대 7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면 2의 3승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앞으로 반감기를 5번, 6번 지났을 때 해당 값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전체분의 모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분의 모원소가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2의 1승분의 1, 반감기를 두 번 지나면 2의 제곱분의 1, 반감기를 세 번 지나면 2의 3승분의 1이 되어 만약 반감기를 10번, 12번 지나게 되면 해당 값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역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알아본 이 개수비, 퍼센트지, 전체분의 모원소 이러한 물리량들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이 말은 어떤 방사성 원소를 대입하더라도 이 탄소가 아닌 칼륨 혹은 우라늄을 대입하더라도 반감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남에 따라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값들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초기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16개가 아니라 1000개, 500개, 320개, 127개로 잡더라도 반감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남에 따라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값들로 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학생들은 직접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감기를 통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반감기를 지난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지금 이러한 방법들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퇴적암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암석의 일부분을 채취해서 이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을 계산한 후에 암석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암석, 하나의 지층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지층의 이쪽 부분을 채취하냐 혹은 이쪽 부분을 채취하냐에 따라서 하나의 지층이더라도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해서 지층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적암에서만큼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강 절대연령 개념요약 수업 마치겠습니다.